자연수 조건에서 자연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 구하기. 미지수의 값이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하는 거예요. 103번 한번 풀어볼게요. x, y가 자연수일 때, 얘들아 자연수는 뭐니?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숫자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숫자들. 1, 2, 3, 4 이런 것들이지. 0은 될까 안 될까? 0은 정수예요.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x, y가 자연수일 때 다음 1차 방정식의 해에 순서쌍을 표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x, y 값을 만족시키는 걸 선생님이 지금 잠깐 얘기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수 소수까지 유리수 전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x 플러스 y는 7을 만족하는 값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x, y 값이 자연수다라고 딱 한정 짓게 되면 이제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풀 때 여기 봐봐.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1은 2. 그러니까 y 값은 5가 되겠지? 그리고 x에다 2를 넣으면 2는 4. 그래서 4하고 3을 더하면 7이니까 이렇게 3 한 거예요. 3을 넣으면 3이 6. 그래서 6 더하기 1은 7. 그래서 1이 나오고요. 4를 넣으면 4이 8. 8이기 때문에 8 빼기 1을 해주면 7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요. 이게 같은 식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x와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전부 다 자연수인 건 누구야? 요게 있지. 그래서 해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y에 1부터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고 x와 y 중에 앞에 개수가 숫자가 더 큰 쪽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더 쉬워 얘들아. 왜 그런지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런 식이 있을 때 y에다가 먼저 1, 2, 3, 4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3인 x에다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3은 3. 3에다가 7을 더하면 10이다. 그지? 그리고 2를 넣어볼게요. 2, 3은 6. 그래서 6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 되고요. 3을 대입하세요. 3, 3은 9. 9와 1을 더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뒤에 구할 필요도 없이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자연수 끝이에요. 왜냐면 3x 쪽이 더 커지게 되면 y 값은 이제 1보다 더 작은 음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라서 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구하면 답이야. 그리고 여기다 뭐 4, 5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 3, 12. 12에서는 2를 빼야지 10이 나오고요. 5, 3, 15. 15에서는 5를 빼야 10이 나오고요. 6, 3, 18. 18에서는 8을 빼게 되면 10이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여기까지만 구해도 벌써 답이 끝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숫자가 양쪽 다 있는 거 한번 볼게요. 4x 플러스 3y는 17이 있어. 얘들아, 둘 중에 x와 y 중에 1, 2, 3, 4를 먼저 대입해야 되는 거는 x일까 y일까? 그렇지.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큰 쪽에 먼저 대입하는 게 더 쉬운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일단 1을 넣어 볼게요. 4, 1은 4. 17에서 4를 빼면 이쪽이 1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맞아 이게. 3의 배수 중에 13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안 되고요.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2, 4, 8. 8하고 어떤 숫자를 더하면 17이 되냐면 8하고 9를 더하면 17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9가 돼야 되는데 3, 3은 9, y가 3이면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2일 때 여기가 3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이어 봐봐. 3, 4, 12. 12가 나왔는데요. 12는 5랑 더해야 17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 곱하기 3의 배수를 해서는 5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은 안 되는 거예요. 4를 한번 해볼게요. 4, 4, 16. 16에다 1을 더하면 17이 나오는데 3의 배수 중에 1을 만들 수가 없잖아, 자연수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는 건 요거 하나만 있어. 만약에 이거를 쓰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4x 플러스 3y는 17이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얘들아. 1을 대입하면 1, 4는 4예요. 그러면 4하고 13을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13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3분의 13이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3, 3 약분되면서 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하고 13이다. 3분의 13. 그래서 자연수는 아니고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2는 여기 있었고 3도 한번 해볼게요. 3, 4, 12야. 그러면 이쪽은 1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5가 나오려면 잠깐만 얘들아 15가 아니라 5다 5 그지? 쏘리 3을 집어넣으면 3, 4, 12니까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5이면 되는 거지. 3분의 그럼 약분이 되잖아. 그리고 5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놓으면 돼요. 이거 분수랑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어차피 되는 거는 지금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하면 돼? 얘 2,3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까도 우리 정리 안 했던 거 정리하고 가자. 얘는 해를 쓸 때 1,7이 되고 2,4가 되고 3,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은 개수가 2하고 3이 있으면 여기 3이 더 크니까 y에다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y에다 먼저 1을 한번 선생님이 넣어볼게요. 그러면 1, 3은 3, 이쪽이 3이야. 그러니까 12에서 3을 빼면 9, 이쪽이 9가 나와야 되는데 2 곱하기를 하면 2의 배수가 나오거든요. 2의 배수로는 9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y가 1이면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분의 9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되지가 않는 거지. 이제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y에다 2를 넣으면 2, 3은 6. 12에서 6을 빼면 이쪽이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2, 3은 6이면 되네. 그치? 그럼 y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3이면 된다. 그러면 3이 6, 2, 3은 6 해서 더해서 12 나오지. 그래서 얘가 이번엔 4. 이쪽을 먼저 대입하면 안 되지. 쏘리. 여기 3 해보자. 3, 3은 9. 9를 하면 12에서 9를 빼면 3이거든요. 그런데 2의 배수 중에서 3을 만들 수가 없어. 얘는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y가 만약에 4다. 그러면 4, 3, 12예요. 근데 12가 벌써 다 나왔으니까 이쪽이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4면 여기는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닌 거예요. 이 중에 자연수인은 누구야? 요것만 자연수지. 순서상 쓸 때는 반드시 x를 먼저 써야 돼요. y를 나중에. 이거 표 선생님은 이거 굳이 다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뭐 이거 그냥 너네가 이제 분수로 해서 또는 마이너스로 해서 쭉쭉쭉 구해도 되는데 구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말대로 개수가 큰 쪽에다가 1, 2, 3, 4를 먼저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세트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걔만 답이니까. 7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7번에는 y 값의 개수가 더 크니까 y에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5, 1은 5거든요. 그러면 5하고 5를 더해야 10이 나오잖아. 그런데 2의 배수 중에는 5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리고 2를 집어넣어 보면 2, 5, 10. 벌써 얘가 10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쪽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해가 없다예요. 이것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 세우기.
연립방정식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서 미지수와 등호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뭐냐는 거지. 연립은 연은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지. 연이어서 립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연이어서 서 있다. 연이어서 서 있는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또는 간단히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이어서 세워놓은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보통 두 1차 방정식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한 개 정도 써 있는 건 봤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의 두 세트의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쓰는 거지. 방정식 두 개를. 그리고 옆에 이렇게 중괄호처럼 생긴 걸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x-y는 2라는 식 하나랑 뭐 5x 플러스 3y는 10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얘도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요.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거 두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연립 방정식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 연립 방정식 할 때 말이야. 여기 2번 잠깐 봐볼게요. 이 식을 만족하는 x와 y를 순서상으로 적어보니까 자연수인 것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연수가 아닌 것까지 치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어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 것도 얘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을 줘서 요거 하나만 있다는 거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여기다 음수 같은 거 대입하든지 여기 더 많이 대입하면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걸 참이 되게 하는 x와 y 세트를 찾아보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 되게 많지. 두 번째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그 해가 첫 번째, 얘 1번식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2번식. 그러면 1번식에도 참이 되면서 동시에 2번식까지도 참이 되게 하는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x와 y의 순서상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장을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면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X개와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 Y개를 합해서 7개를 사고 6,800원을 지불하였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총 개수에 대한 식이에요. 아이스크림 X개 800원짜리 X개와 요 1200원짜리 Y개를 합하면 총 개수는 7개다라는 식이 성립해요. 얘를 하나 사고 6개 살 수도 있고 2개 사고 5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대신에 금액이 6,800원이 맞아줘야 돼요. 그러면 800원짜리 X개를 샀으면 금액은 800 곱하기 X 해야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가격의 총값이지. 총값. 그리고 1200원짜리를 Y개 샀으면 두 개를 곱해야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의 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격을 합쳐서 6,800원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식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있으니까 등식 양변을 100으로 다 나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400으로 나눠도 괜찮아 얘들아. 4로 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해서 봐봐. 요거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얘를 400으로 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나누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은
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연이어서 써놓은 게 연립방정식이고,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은 세트로 많이 있어요. 하나를 사고 6개 살 수도 있고, 두 개를 사고 5개를 살 수도 있고, 얘를 5개 사고 2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6,800원까지 맞는 조건을,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학 시험에서 4점짜리 x 문제, 5점짜리 y 문제를 합쳐서 18문제를 맞췄고요. 점수는 85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x 문제 맞추고 y 문제 맞췄으니까 일단 맞춘 개수는 총 18문제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점수로 계산해 볼게. 4점짜리 x 문제 맞췄으니까 일단 4x점을 획득했고요. 5점짜리 y 문제를 맞췄으니까 5y점을 획득한 거예요. 이거를 다 합해서 총 점수가 85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농장에 타조 X마리, 사슴 Y마리를 합하여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Y는 100이다 라는 식이 성립하겠지. 그리고 다리 수가 총 272개예요. 그럼 272개. 타조 다리 더하기 사슴 다리예요. 타조는 다리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요. 근데 X마리가 있으니까 타조의 총 다리 수는 2X개예요. 그리고 사슴은 한 마리당 다리가 4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Y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당 4개씩 해서 Y마리니까 4Y예요. 이렇게 하면 타조의 총 다리수, 사슴의 총 다리수 합쳐서 272개다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썼으면 옆에 중괄호 기호처럼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번엔 두 자연수 x와 y의 비가 3대 7이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x 대 y의 비가 얼마다? 3대 7. 얘들아, 이거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7x 플러스 3y는 같다. 아이고, 미안. 요렇게. 요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x에서 1을 빼고 x에서 1을 빼고 2배를 한 거예요. 1에다 2배를 한 게 아니라 x에서 1을 빼가지고 2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x에서 1을 빼고 2배를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x에서 1을 뺀 이 전체에 대해서 2배를 했다. 그것은 y보다 4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럼 y에서 4를 뺀 것하고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y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가로 길이 x가 세로 길이 y보다 5cm가 어떻다고?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길이보다 5cm 짧으면 가로 길이인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직사각형 둘레가 58이다 이거예요. 직사각형 둘레는 어떻게 구해? 이거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이거잖아 둘레는.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서 2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서 전체 몇 배? 2배를 해주면 돼요. 가로하고 세로를 한 번만 더하면 안 되지? 가로하고 세로를 한 번 더 더해야 되니까 2배. 그래서 둘레가 58이니까요. 아까 가로를 x로 했고 세로를 y라고 했어요. 이거를 더해서 몇 배? 2배를 한 것이 58이다. 이런 식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양쪽에 2를 나누면 돼요. 2를 똑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 x 플러스 y는 이거 약분하면 29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지고 얘는 x는 y-5 이 식을 얘들아 y가 이쪽 왼쪽에 있도록 이항을 시키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으면 옮겨야 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같은 모양을 해주세요. 형의 나이 X살, 동생의 나이 Y살인데요. 나이 차이가 4살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형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형 나이에서 동생 나이를 빼면 4살 차이니까 4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나이의 합은 26살이다. 그러면 x랑 y를 합하면 26살 이런 식 만들어지지? x1짜리 야구 글러브 2개, y1짜리 야구공 1개를 합하여 7,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2x1, x1짜리인데 2개 샀으니까 2x, y1짜리 야구공 하나 이렇게 합쳐서 7,000원에 산 거예요. 이렇게. 7만원. 그 다음에 야구 글러브는 x1이거든요. 야구공보다, 야구공은 y1이에요. 2만원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야구 글러브는 야구공보다 2만원이 더 비싸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x1짜리 야구 글러브 2개니까 2x, 그 다음에 y1짜리 야구공 하나를 합쳐서 7만원에 샀고요. 야구 글러브는 야구 글러브 가격은 x1이에요. 그 다음에 야구공보다 2만원이 비싼 거는 야구공은 y1이니까 여기에다 2만원 합한 거랑 같다 이거지. 이렇게